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명숙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 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네, 표광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네, 2021 회계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 현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책자 93쪽입니다. 2021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고 세부 지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예산 현액은 4,456억 2,741만 원으로 지출액은 82.4%인 3,673억 5,232만 원이며 2월액은 16.8%로 747억 4,188만 원입니다. 2월 내역은 명시 2월 355억 35만 원, 사고 2월 89억 1,492만 원, 계속비 2월 303억 2,661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0.8%인 35억 3,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1,747억 8,746만 원이며 지출액은 90.1%인 1,575억 6,286만 원입니다. 2월액은 9.4%로 163억 5,152만 원입니다. 2월 내역은 명시 2월 139억 5,230만 원, 사고 2월 3,159만 원이고 계속비 2월은 23억 6,763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0.5%로 8억 7,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 현액은 715억 4,1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0.7%인 362억 5,362만 원이며 2월액은 48.3%로 345억 6,205만 원입니다. 2월 내역은 명시 2월 10억 8,043만 원이고 사고 2월은 55억 2,264만 원입니다. 계속비 2월은 279억 5,8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인 7억 2,6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도로관리과 소관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는 예산 현액은 206억 2,342만 원이며 지출액은 90.8%입니다. 187억 3,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액은 7.3%로 15억 558만 원입니다. 2월 내역은 사고 2월만 15억 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9%인 3억 8,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업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현액은
743억 96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1.1%인 528억 983만 원이며 2월액은 28.1%로 208억 6,547만 원입니다. 2월 내역은 명시 2월 194억 4,858만 원이며 사고 2월은 14억 1,689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0.8%로 6억 3,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 현액은 1,037억 9,12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7.8%로 1,014억 7,56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0.8%인 8억 5,832만 원입니다. 2월액은 14억 5,725만 원으로 명시 2월 10억 1,903만 원, 사고 2월 4억 3,82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차량 등록 사업소 세출 예산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예산 현액은 5억 7,37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0.1%로 5억 1,7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9%인 5,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54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75억 1,58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8%인 100억 4,12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8%인 6억 7,934만 원입니다. 2월액은 267억 9,531만 원으로 71.4% 되겠습니다. 사고 2월은 8억 4,930만 원이며 계속비 2월은 259억 4,600만 원입니다. 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1 회계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안전건설교통국이 지금 집행률이 82.4%, 그다음에 2월액이 16.8%,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지금 뭐 사업 특성상 그렇겠지만 이게 계속 비율이나 사고 2월 되는 금액들이 꽤 많습니다. 좀 다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왜 이렇게 2월 금액이 많은지 좀 설명 좀. 네, 사업이 이제 매년 이제 계속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비 중에서 이제 계속 비율이 이제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 2월이 4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 참 여담스럽습니다만 이제 지난 추경에 그 보상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때는 매년 이제 3년째 이어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본 예산에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좀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근데 사업 특성상 계속되는 이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월비가 좀 많이 좀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상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잘 계획 잘 하셔가지고 좀 2월액이 좀 최소화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115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금 지출액이 이제 2억 4,133만 9천 원. 이게 이제 보험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 보험료인데 지금 이게 지금 뭐냐 보상 지급 현황을 보면 한 6,600만 원 정도, 후유장애 2건, 수술 2건, 뭐 총 9건으로 한 6,6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예, 맞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한 8건 해가지고 7천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제 예산이 한 2억 4천 넘게 이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지금 보험료보다 보상 지급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보상 지급되는 금액 건수나 금액은 적은데 보험료는 이렇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보험은 이제 만일의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시민들께서 청구를 해서 이렇게 수정하셨던 금액이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8건에 한 7,050만 원, 네. 21년도에는 9건에 6,635만 원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산 이제 보험료에 비해서 시민들께서 수령해 가신 금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를 단순히 비교하면 적게 수령을 해 가신 부분은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시민들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매년 이제 중복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그런 보장 항목들을 좀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폭발이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이제 보면은 뭐 개물림 사고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타지 저희도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예 이렇게 이런 뭐 폭발 사고라든지 화재 사고 뭐 이런 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택시 재상해금 이렇게 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해마다 이 보험 그 지급 현황이 그 전년도 19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19년도도 그 전에 19년도 지금 한 6천에서 한 7천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한 게 이제 2000년, 2001년, 2000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처음을 시작한 거라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00년, 2021, 22 이제 한 3년째 가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20년부터 처음 예, 시작하신 제가 알기로는 예, 20년, 그렇게 알고 21, 있습니다. 22.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좀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예 그냥 예, 이런 보장 항목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144페이지 건설도로가 그 복창육교 확장 공사가 있는데 14억 9천을 지출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상비입니까 이게? 14억 9천 144페이지. 네, 그 작년에 지출한 건 보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이 예, 저희가 지출한 걸로. 공사까지 마무리를 해가지고요. 예. 공사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보상은 마무리가 됐고 보상. 이제, 예. 예. 보상은 마무리됐고 공사는 이제
시작할 예정인 거죠? 예, 공사는 지금 이제 철도횡단 부분은 철도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네. 이제 도로 부분은 저희가 해서 그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이게 지금 그 뭐 확장하는 게 좀 더 넓게 확장했으면 더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뭐 현장을 가보니까 뭐 여의치 않고 이제 육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확장하려면 또 이거는 또 뭐 시에서 할 게 아니라 또 저 철도청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네, 좀 그렇습니다. 확장돼가지고 항상 거기가 정체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좀 빨리 하셔서 좀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59페이지 도로관리과 여기 보면 자전거 도로 활성화 추진해서 이제 자전거 보험 가입 해가지고 2억 2,400 정도 또 이게 자전거 이제 뭐 그 타다가 상해 입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보험인가 보죠? 예, 자전거를 타시는 분하고요. 네. 또 자전거를 타시다가 다른 분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지급된 거고 이게 지금 안성천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돼 있는데 지금 이게 자전거도로는 지금 그 진위에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예, 중간에- 자전거 도로는 그 진이천하고요. 예. 그 안성천 지금 수계를 위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조성이 잘 돼 있는데요. 네. 일부 구간 한 6.7km 정도 구간에 그 한강역 환경청에서 직접 지금 그 시공 계획인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로 한강청에서 관리를 시공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한 24년 정도까지 지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4년이요. 예. 그러면 이제 진이천부터 저 평택호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강에서 저희 평택호까지 한강에서부터 100km 시작해서, 구간을 네. 지금 이제 연결을 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전거 도로가 좀 다 개통이 돼서 예? 원활하게 그 할 수 있게끔 좀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168페이지 보면 폭염 대책비 해가지고 그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예, 있습니다. 1,700만 원 예산에 1,600 지출하고 이게 그 횡단보도 이런데 그 스마트 그늘막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도로교통 국토교통부 예산이 아니고요. 네. 그 재난 쪽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시작이 된 예산입니다. 재단이라면 어디 교통 폭염 방지 시설이 폭염 방지 되겠습니다. 시설로 예, 이제 예. 폭염으로 재난 인한 시설로 재난. 이제 별도의 예산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로 이게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도비 100%입니까? 예, 지금은 도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 100% 지원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이 그늘막을 좀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보면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00% 도비 사업이라 도비 아니면은 저희가 11호는 뭐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그 도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한 180개 정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인데요. 예, 지금 한 860여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예, 이것도 뭐 한여름 폭염에는 그 땡볕에 서 있는 것보다 그늘막 있으니까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민원인들 뭐 주민들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그 설치해 나갈 계획이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174페이지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이게 이제 영시월. 국비 공모 사업인데요. 네네. 2020년에 그 국비 당선돼 가지고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연말에 1차가 끝납니다. 그 100억 지금 넘게 지금 투입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도로에다가 이제 지금 주곡도변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1번 국도하고 38번 국도, 39번 국도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응급차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나갈 때 앞에 차가 막혀 있으면 네. 못 지나가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비켜줄 수 있게 신호라든가 이런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비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또 차가 교차로 같은 데 많이 막히면 그 신호를 안 막히는 쪽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게 자동으로 그걸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년째요. 예예. 지금 12월 말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지금 1차 하고 있고요. 올해 또 54억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얼마 전에. 추가로 하셨습니다. 예, 그 이제 그거는 이제 간선도로 그 지방도라든가 이런 데 하려고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는 이게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차적으로 예, 일차적으로. 예, 국도변 주변으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메인 그 1번 국도, 네, 1번 국도, 국도가 그다음에 차가 38번 많이 막히잖아요. 예. 예, 1번 국도, 38번 국도, 예, 그쪽하고. 39번, 45번 국도 이런 그 위주로 했고요. 네. 지금 이제 2차 시청해가지고 지금 공모에 이번에 지금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 외에 지방도 또 같이 연결되잖아요. 예. 거기 추가로 같이 하려고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도입이 되면은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우선 먼저 거의 하고 있는데 네.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런 여기 교통 정체에 대한 뭐 민원이 엄청 많으니까 여기 출퇴근 시간에 예, 예. 1번 국도하고 또 38번 국도도 그렇고요. 이게 100% 빨리, 그걸로 다 되진 않겠지만 어느 네, 정도는 어느 그래도 정도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올해 말 이제 준공이 되니까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교통이 좀 덜 개선이 될지. 예, 예. 그다음 179페이지 지지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이게 지금 150억이 지금 명시월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거는 사장님 제가 그 직전에 처리했던 업무라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 150억은 복합환승센터 그 지재 세교 조합의 그 부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금으로 확보를 했던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안 돼서 2월을 했던 거고요. 올해 6월 말에 그 15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 올해 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구축 사업 이게 지금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예, 저희가 그 계약금을 일단 지급을 했고요. 잔금은 아직 이제 그 계약금도 그 지재세교 조합에 그 받을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공탁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그게 그 저희가 이제 잔금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원발 KTX가 24년도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그쪽에 주차 수요가 더 증가가 될 것 같아서 환승센터 그 건설 건립 이전이라도 그 부지를 일단은 그 수원발 KTX 그 수요에 맞게 부지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일부 더 확보를 하고 그 복합환승센터는 저희가 이제 평택도시공사에서 그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맞춰서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하고 우선적으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좀 부지 정리를 하고 주차시설 편의시설을 좀 도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계획으로는 지금 이 환승센터가 언제쯤 그 준공될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승센터는 이제 그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예, 그 절차에 맞게 이제 설계나 그 과정을 좀 진행을 해야 돼서 네. 이것도 뭐 지역의 그 수건 사업인데 예. 복합 환승센터 빨리 구축돼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마트 바닥 신호등 설치 요것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 예산 오늘 이번에 지출한 예산이 몇 군데서 지금 하신 건가요? 지금 그 179페이지에 있는 건 9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지금 주변으로 했는데요. 예. 계속 지금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시도가 요구가 들어오고 많죠, 있는데, 이거. 예, 요구가 많은데 이게 이제 좀 비쌉니다. 아, 교차로 하나 하는데 거의 1억 정도 들어. 교체를 한 군데 하는데요. 네 군데죠. 그러니까 교차로니까 네 군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돈이 좀 8천만 공사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8천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8천에서 걸로 1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집행하신 거는 한 9개소 했다는 예, 예,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 교체로 하는데 8천에서 1억 정도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또 많이 그또 인원 그 많이 상관이 조금씩 받으시죠? 틀립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공사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많게는 1억까지도 들어갈 수 예. 있습니다. 이 민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들어 설치해달라고 그죠? 학교에서 지금 많이 들어. 예. 이것도 좀 예산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92페이지죠. 대중교통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네, 5억 예산에 4억 4,300 지출하고 5,900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죠? 그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요. 네. 그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또 뭐 퇴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은 겁니다. 퇴사하거나 행정처분된 예. 비대상자들이 예, 왔습니다. 예. 지금 법인택시 그 요즘 그 시내 택시 잡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법인택시가 지금 제대로 그 인원이나 이런 게 수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운행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또 그 입장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네. 개인 택시들의 입장은 이제 법인 택시가 이제 가동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요. 네. 또 법인 택시에서는 또 이제 개인 택시가 이제 또 가동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택시 비율이 75%입니다. 75%요. 예, 1,571대인데 그 중에서 이제 400대 정도만 이제 470대 정도만 법인 택시고요. 나머지가 다 이제 그 개인 택시입니다. 또 이제 그 개인 택시 그 분들 중에 한 70% 이상이 6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야간에 운행을 많이 안 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9시까지 이제 그 영업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영업을 안 하던 게 이제 그 정착이 돼가지고 네. 그 이후에는 차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법인택시 그 운행하는 거는 뭐 이상 없이 예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법인 그렇게 택시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번 그 저희가 11개 이제 법인 택시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다 돌아봤어요. 예. 그 뭐 대부분 가장 좋은 데가 가동률이 한 70% 정도 되고요. 70%요. 예, 그렇지 않은 데는 뭐 한 40%인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이 있으면서 그 기사들이 이제 급여가 거기는 우리 개인 택시 뭐 택시보다는 많다 보니까 그걸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택시뿐이 아니라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력난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예,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전 뭐 코로나 이전보다 가동률이 뭐 거의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 예. 가지 삼성 그런 문제도 있고 인력 수급난이나 예, 여러 가지 예, 때문에 예. 이거 좀 빨리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고민 좀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193페이지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그 장착 지원 사업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160만 원. 예, 이게- 이게 이제 네. 그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그 2020년도 신규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 이제 그 차선 이탈 방지 그 이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데요. 네. 2020년도에 생산된 차량들이 대부분 다 이 장치가 그 달려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을 4명밖에 안 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거 사업 자체를 국토부에서 이제 자기네 시스템을 가지고 임의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좀 이 파악을 좀 잘못했네요. 그죠? 근데 그렇죠. 이십- 약간 그 시스템에 좀 예. 왜냐면 사실 이제 그 화물 자동차 측에서 이제 이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기들이 뭐 이렇게 입력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못한 것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네. 그러니까 20년 이후 제작된 차량이 하나만 지원되는데 20년도 이후에 20년도 거만. 20년도 예, 그래서 사업이 20년도하고 2021년도만 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아, 지금은 안 금년부터는 하고. 없습니다. 이 사업 네. 자체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다음에 그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 해주고 3억 8,400 이거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이죠? 예, 예. 이게 몇 명이 수급하신 거예요? 이게 768명, 50만 원씩 768명이 이제 768 받은 명.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법인 택시 기사들만 해당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개인 택시까지 다 포함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택시이기 때문에 다 포함됐다고 예, 예, 보면 예, 되네. 예. 개인 택시하고 일반 택시. 예, 예. 예. 199페이지에 택시 승강장 설치 및 보수해가지고 3천만 원, 3,200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914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또 남으신 사업비가 좀 남았네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예.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교통안전 시설 심의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17건을 했는데 다 부결이 돼가지고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4군데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 4군데도 이제 어떤 쉘터가 있는 걸 못하고 이렇게 이제 기둥만 있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 예산이 많이 예,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해서 그것도 자리도 예, 예,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예,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해주거든요. 네. 지금 뭐 저기 고덕 신도시 안에도 지금 택시 승강장이 없다고 그런 예, 이런 거기서 굉장히 10군데 많던데. 저희가 거기도 의뢰했었는데 한 네. 군데만 아, 거기서 한 군데만 된 통과했습니다. 겁니다. 예. 아. 그럼 그쪽에도 이거 택시 승강장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참 이 위치를 좀 잡기가 좀 쉽지 예, 않겠는. 예, 예.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다가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자리는 또 이 교통 심의에서 또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공공용 택시가 이게 1,000원 택시 이거 말씀하신 얘기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천원 택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예, 운행은 활용도-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11개 읍면동에서 네. 56개 마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좀 더 확대하려고 예.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런 읍면동이나 그 대중교통이 좀 안 되는 데는 굉장히 좀 예, 좋은- 이게 이제 당초 취지는 이제 그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거나 네. 뭐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운 데를 위주로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에 있는 데만 이제 현재 한정해서 이제 마을을 지정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예,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좀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는 저희 택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걸 또 하게 되면 택시들을 못
잡으면 또 그에 대한 또 반대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택시가 너무 안 잡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 교통국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그 안전건설교통국 사업 실적이 이제 총 예산액이 이제 4,456억 정도 되는데 우리 평택시 2021년도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이 86.3%예요. 평균 안전건설교통국이 82.4%. 그래서 그 명시 2월 금액이 좀 많이 있는데 좀 집행 속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신속히 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뭐 2021년도 한 해 사업 집행하시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요즘에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전동카하고 전동 자전차 이게 이제 그 인도나 이런 데에 그냥 무방비하게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누워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에 어떤 사전 뭐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좀 무질서하게 그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서는 그냥 아무데나 갖다 막 이렇게 세워놓고 뉘어놓고 그러시는데 그 한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PM 이제 이동 장치 네. 저희가 PM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전거들이 네. 지금 이제 새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업체가 지금 평택 시내에서 이제 그 영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로교통법에 네. 간단하게 그 헬멧을 써야 된다든지 또 도로 가장자리를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 몇 개 조항 빼고는 이 관련 그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PM에 대한 그 우리가 자전거는 자전거 뭐 이용 활성화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또 이제 오토바이는 이제 이륜차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통 수단으로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네. 관련 법규가 지금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좀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 조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나 이런 상급 기관에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돼요. 이제 그 택시 아까 우리 최재형 의원님 질의 시간에 그 요즘에 그 택시 타기가 굉장히 그 시민들이 힘들다고들 다들 그러셔가지고 급한 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전동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뭐 집을 가정집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아파트 근처라든지 이런 데까지 이용을 하고 그냥 무작위하게 이렇게 방치를 시켜놔서 이 보행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안전 문제도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특히 겨울철엔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한번 뭐 조례를 만들어서더라도 우리 평택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업체들하고 저희가 그 뭐 법규적으로 어떤 부분 강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소통 수단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이제 채톡방을 이용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업체하고 공유해서 업체에서 처리토록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앞서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은 저희 평택에는 자전거 도로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는 있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이 평택구까지 너무 아름답고 좋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강천까지 100km를 이어 간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평택구까지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평택에도 관광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그 전동 킥보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많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개 업체에서 관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상위법에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6개 업체 저희 집행부에서 정말 신속하게 어떤 기간제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해서라도 사고 나지 않게 안전이기 때문에 그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인도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평택에 삼성이 있을 만해서 삼성으로 출근을 할 때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묶어져 있고 오래된 자전거들이 많고 이런 거를 좀 현장으로 좀 다니셔서 그런 자전거들을 어떻게 수거를 해서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대책 방안들도 좀 세워야지 되겠다. 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 여러분들 보행, 시민 여러분들 보행에 어떤 우회를 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또 타시는 분들도 좀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그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가입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킥보드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에서는 예, 자전거 보험만 지금 그럼 운영을 하고 저희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그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의지가 있다면? 그 지금 관계는 하여튼 저희가 그 6개 회사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주지를 시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보험 관련되는 사항들은 그 회사 쪽에 강력히 뭐 안 돼 있으면 요청을 하거나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제가 한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기금이 있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네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집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이제 지원금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차입을 해서 집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그 이제 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 회계에서 100억 정도 이제 보충을 해서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재난 부서에서는 재난 관련 예산은 매년 한 6, 70억 정도씩 이렇게 집행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재난 시설 보강이나 추가 시설 집행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은 남아도 시에 반납할 의무가 없죠? 재난기금은 저희가
적립을 해놔야 됩니다. 예, 매년 해서 유사시를 대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항상 그런데 너무 많이 준비를 갖고 하고 계시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35.4%밖에 안 됩니다. 뭐 안 돼야지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기금을 많이 편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건설교통국의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서 성인지 예산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집행된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 꼴찌예요. 24.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 서류 한번 봐주십시오. 자, 29페이지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회수하지 못한 수납액이 138억 정도 됩니다. 138억인데 항목이 납세 태만이에요. 자, 납세 태만은 받을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독촉을 안 하거나 받을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예산인데 저기 미수납액인데 아까 스마트 바닥 신호등 설치할 때 교차로 한 군데 하는데 8천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138억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지만 간단하게 138개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채무자 뭐 회생에 의한 유예 기간 아니면은 뭐 자금 압박으로 힘든 이런 거라면 이해가 하겠지만 납세 태만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다음부터는 좀 예산이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38억은 인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결산감사 맞는 보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말씀 안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년 동안 쓰신 예산에 대해서 잘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받을 돈을 잘 받았는지도 중요하고요. 필요 이상으로 기금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2022년도 뭐 감사도 이제 내년에 있겠지만 똑같은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긴 시간 질의에 대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27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및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